사실 저는 이런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계속 느끼는 건 윤석열은 사이코패스 악마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기가 켜켜이 쌓아온 죄가 있어. 대통령 내려가면은 자기 마누라랑 같이 감옥 들어갈 것 같아. 큰 틀에서 보면 그래서 계엄한 거예요. 그 필리핀의 그 유명한 이멜다 있죠, 이멜다. 네. 이멜다하고 이멜다 남편이 있잖아요. 마르코스. 아, 마르코스가 그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4년 중임제를 하고 8년을 해먹고 나서 갑자기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국회 해산하고 계엄령 때려갖고 21년 동안이나 헤쳐먹어요. 샘플이 딱 거기 있는 거야. 근데 그 이밀다가 그 유명한 구두 3,000컬레 뭐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근데 그 과정들이 있는데 쉽게 표현하면 독재 시도인데 지가 멍청이 가지고 실패한 거야. 그 상태 그대로 계엄 내란이 성공했다 그러면 지금 아마 죽은 사람들 수만 명일지도 몰라. 이 자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윤석열이 2차 계엄을 언급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그 계엄이 해제되고 나서 바로 해제를 안 했잖아요. 맞아요. 4시간. 그 결심실인가 어디 들어가가지고 뭐 내가 그러게 많이 집어넣으라고 했다. 요게 지금 증언으로도 또 다시 나옵니다. 읽어봐요. 합참 결심 지원실을 찾은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국회의원부터 잡으라 했는데 라고 하자 김 전 장관이 인원이 부족했다고. 다음에 윤 대통령이 목소리를 높이며 핑계에 불과하다 질책했고 국회가 의결했어도 새벽에 비상계엄 재선포하면 된다고 말했다. 윤석열이 뭐라 그랬어요? 헌법재판소에서. 그다음에 잡으라는 국회의원 등 체포 지시로 다시 걸면 된다는 제2계엄 선포로 이해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윤석열이가 제일 많이 한 말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경고성 계엄이었다. 2시간 계엄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하자면 저 2차 계엄은 결국은 못했어요. 근데 윤석열이 돌아오면 저거 한다는 거예요. 미루어둔 2차 계엄이에요. 네. 합니다. 저 때 상황을 좀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본회의장에서 어쨌든 참 어렵게 해제 이제 결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국회의장이 이제 방망이를 두드리고 있어서 바로 그러면 이제 대통령실에서 해제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뭐 조금 뭐 기다리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시간이 1시간, 2시간이 지나는데도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다들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국회가 낸 계엄령 해제 결의를 윤석열이 안 받는다. 그래서 거꾸로 윤석열 얘네들이 군대를 동원할 수도 있다. 계속 이제 초긴장 상태에서 그리고 그 때도 국회 안에 계속해서 이제 보좌관들이 연락이 오는데 아직도 군인들 있다. 그러다가 우리가 2시간 좀 지났나? 그 뒤에 이제 그 안에 있던 군대가 이제 철수를 이제 한다는 소식이 들어오면서 아, 그러면은 이제 이게 정리가 되는구나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 윤석열 지시로 철수한 게 아니라 자의적으로 철수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이 윤석열은 군대 철수도 지시하지 않아요. 만약에 2시간 계엄이었다,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한다면 국회가 계엄을 해제했었을 때 바로 군대를 철수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바로. 그런데 군대를 철수 안 시켰어. 당시에 수방사하고 특전사가 자발적으로 복귀를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처음에 들어올 때도 나왔지만 일부러 2번을 서서 고속도로 휴게소 컵라면을 먹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시간을 늦추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윤석열은 모든 게 다 거짓말이야. 맞아요. 모든 게 다. 이번 증언과 관련해서 다 거짓말이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헌법재판관들도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아까 이멜다 이야기했잖아요. 네. 이거랑 연관이 있어. 내가 봤을 때. 이멜다가요. 거의 100살 다 돼가거든요. 맞아요. 정권이 무너졌었잖아요. 근데 이 마르코스하고 이멜다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장기 집권 들어갔을 때 이전에 필리핀은요. 일본의 버금가는 경제 대국이었어요. 네. 그거로 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필리핀이 한국보다 훨씬 못한 거는 마르코스의 아들인 봉봉 마르코스
얘가 지금 대통령이야. 맞아. 다시 돌아온 거야. 이멜다가 지금 국회의원이에요. 이멜다가 국회의원이야 지금. 뭐야. 딸도 했어. 딸도. 뭐야, 왜 그래.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요. 윤석열이가 삼선하고 자기 마누라한테 대통령 물려주는 그 그림이에요. 딱 본인이 계획한 거 아니에요, 그거? 둘이 아들이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이야. 그나마 있을지 어떻게 토리라서 다행이지, 토리라서. 혹시 아냐 김성은이가 할지? 네, 차마 그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아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영구집권을 노렸던 자이기 때문에 윤석열 돌아오면 바로 계엄이고요. 그러면 웃겨. 여러분들 계엄한 것만 두렵잖아요. 아까 우리가 김준혁 의원하고 저하고 똑같은 얘기했잖아요. 우리 네. 자신을 믿자고. 그걸 국민이 내버려두냐고요. 내버려. 그럼 유혈 사태가 일어나겠지. 그래서- 누군가는 희생이 되겠지. 그래서 영영 빼. 저는 지금 현재도 괴롭다. 내전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육체적 내전이 아니라 심리적 내전 상태이긴 한데 이 내전 상태를 헌법재판관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저는 뭐 한두 명 정도가 어쨌든 거대한 세력으로부터 여러 가지 회유를 받을 수도 있다. 이건 뭐 뇌피셜이에요. 이거 철저하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현재 상황을 어떤 사실을 기반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8명의 헌재 재판관 이외에는 어쨌든 나머지는 다 상상과 추론에 의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면서 현재 선고를 안 하지만 헌법재판관들도 만약에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정말 내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들도 알아요. 그래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왜 못할까? 다시 또 돌아가자면 어쨌든 거대한 세력이 존재하는 건 사실인 것 같다. 네. 그러나 지금 이 심리적 내전을 뛰어넘는 어떤 일들은 결국 광장의 힘에 의해서 맞죠. 종식될 수밖에 없다. 광장. 기승전 광장이죠. 네. 뭐 계속해서 뭐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방송에서 제일 싫어하는 댓글이 그런 거잖아요. 방법이 뭐냐고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그걸 거리로 대비하라고. 나오십시오, 거리로. 거리로 나가야 네, 되는데 제가 거리로. 그거에 대해서 어제 밤에 또 잠이 안 오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검색한 게 그거예요. 방탄조끼를 사볼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굴 써면요. 방검복만 사도 돼요. 방검복. 방법이 맞잖아요. 너무 무겁더라고요. 마찬가지 얼굴 써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얼굴 그래서 아, 근데 헬멧도 아우, 사야 되나 미치겠네. 이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아, 그냥 그러니까 너무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꾸 어디 우리 이렇게 벙커 가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벙커에.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다니까요. 우리가 싸울 때 제일 나쁜 상황이 뭔지 아세요? 네. 싸우는 건 사기로 싸우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그 내가 그 총선 때 야 우리가 무조건 이겨라고 말하면 왜 저렇게 낙관조리 하겠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네. 전쟁, 선거 요런 거는 전쟁이에요. 전쟁일 때는 병사들이 사기가 올라가야 돼. 네. 사기 올리려고 깃발 드는 거예요. 사람 더 많아 보이려고. 음. 근데 야야 우리가 질 거야. 쟤네들 엄청 세. 라고 이야기하면 거기 못 이겨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오늘 좀 이상하게. 우리가 이긴다니까요. 결국은 이기는데 많은 희생을 없이 이겨보자라고 하는 주장인 거고 네. 그러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야 너 이재명 2심 판사지. 너 2심 유죄 내리면 죽여버릴 거야 하고 협박을 해야 돼요. 법원을 침탈해야 돼요. 아니면 그 사람을 선고도 안 나왔는데 고발을 해야 됩니까? 말하자면은 각오는 하고 있대. 같은 동지들끼리 결국 우리가 이길 거니까 단 항상 투표도 마찬가지고 광장도 마찬가지고 나와야 이기는 거야. 맞아요. 그 제가 계속 광장에 있잖아요. 저는 윤석열 퇴진 처음에 이제 윤석열 퇴진인데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4개월 뒤부터 퇴진 운동을 시작했어. 그때 같이 했잖아요, 멤버예요, 저랑. 같이. 예, 같이 멤버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되고 우리 임 소장님하고 안진걸 소장 저 해갖고 대통령 된 지 4개월 됐는데 우리가 퇴진 운동을 한 거야. 이거는 보니까 도저히 대통령 될 인간이 아니야. 싹수가 노랗다. 네. 그때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 되고 나서 제가 가장 먼저 탄핵을 외친 장본인이고 네. 그리고 계속해서 광장하고 있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광장에서 기싸움은 게임도 안 된다. 맞아요. 쟤네들하고. 쟤네들은 확실한 건 내가 알 수 없으나 예. 돈을 받고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원됐던 사람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과 동원된 사람들의 기싸움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자꾸 맞아요. 1대1로 보도를 아이, 하니까 아니야. 그게 문제예요. 이게 제가 앰프만 커 앰프만 거기. 저는 이제 일부러 그 광화문 갈 때 저 서울시청 쪽서부터 걸어서 제가 그 안을 뚫고 제가 와요. 항상. 저도 정말 힘든데. 예, 아이 뭐, 그럴 수밖에 예, 없어요. 그렇게 야, 해서 민주당 김준혁이 지나간다. 예. 아유 뭐욕 막아주려 하지 저한테. 근데 딱 눈 뜨고 지나가면 말 못합니다. 말 못 맞아요. 걸어요 예. 실제로. 어. 그리고 그 영상에도 나왔지만 안정권 네. 안정권. 그거 뭐 제일 쌍소리 많이 에이. 하고 또 뭐 우통 먹고 막 이러지. 뿅망치 맞으니까 놀라던데 뿅망치 들으니까. 아니 저 어제도 안정권하고 마주쳤는데 내가 이씨 내가 이제 좀 여기서 방송에서는 이야기하기 그런데 제가 좀 말을 이렇게 상소리를 거의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좀 약간 하면 네. 좀 거칠게 이야기도 하는데 제가 마침 이야기했더니 뭐 다 뭐 그냥 싹 다 도망가. 근데 저는 광장의 기싸움은 우리가 네. 훨씬 크죠. 이기고 들어간다. 그래서 전 뭐 이 싸움에서 전 절대 지지 않을 거다라고 그게 확신이 사실 있어요. 응축된 분노의 힘이 큰 깃발을 흔드는 같이 거거든요. 근데 동시에. 진짜 그 우리 집회와 극우 집회의 큰 차이점은 우리는 정말 큰 깃발을 이렇게 흔들어요. 근데 저쪽은 작은 깃발 흔드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노인들이 힘이 없으니까 큰 깃발 못 짚는 진짜. 거거든요. 그 작은 깃발 자, 잘못 잠깐만. 들으시는데 하나 더 다뤄야 돼. 맥이 없던데. 아. 진짜 악마라고 느끼는 건 지금 저 김용민 의원의 SNS 보면 영연백 더 구입했다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0,000분. 아니 그 공교롭게도 그게 저번에 왜 그 영연백 보유량이 갑자기 3,114개 늘어났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요거는 내란 바로 직전이고 12월 전에. 그리고 아까 김용민 의원 거는 윤석열 구속이 취소되고 나서 석방되고 난 후에 늘어났다는 4일 거예요. 후에. 네. 네. 얘네들이 아니 훈련 중에 음. 뭐 훈련 대비용이라 그러는데 훈련 중에 몇천 명씩 죽을 일이 뭐 있어요. 이거는 몇천 명도 아니고요. 1억 9천 정도 되는데 하나 2만 원 정도 한대요. 그러니까 10,000명분이라고 합니다. 10,000명분. 여러분 그 저번에 그 저 영연백이나 정의가방, 정의관 이런 거는 무섭다 생긴 것도. 저거 이렇게 죽인 다음에 저거 다시 불 속에 집어넣어 버릴 거거든요. 그렇죠. 흔적 안 남기려고. 저게 묻어주거나 가족의 확인이 필요하거나 그런다면 저기에 넣지 않아요. 그럼요. 어. 네. 저 종이관은 바로 그냥 즉시 화장. 맞아요. 화장용인 거죠. 무서워. 영연백은 쌓아두는 거거든. 쌓아두는 거. 근데 저거는 윤석열의 지시 없이는 안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도 국방부에 있는 이제 뭐 여러 장성들이 갑자기 저렇게 10,000개씩 구입하지는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요. 근데 윤석열이 이제 복귀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막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국방부에서 아유 그래 알았어 하고 이제 구입을 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윤석열이 제2의 쿠데타를 지금 혼자 상상하면서 꿈꾸고 본인 복귀하고 다시 하겠다. 얘는 지금 비정상이야. 맞아요. 뇌 자체가 비정상이고 과거에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얼마 있으면 제주 4.3이 다시 돌아오는데 네. 제주 4.3 때 제주 인구의 10분의 1이 살해당해서 죽었어요. 3만 명 가까이가 죽었단 말입니다. 당시에. 아 어떡해. 다 이 사람들이 그냥 아주 순박한 제주도민이야. 순박한 너무나 순박한. 이 제주 4.3도 경찰로부터 시작됐던 내용들 아닙니까? 근데 이미 당시 3만 명 가까이 죽었던 이 사람들 그리고 뭐 한국전쟁 기간에 돌아가셨던 민간인들 이야기까지는 할 것도 없고 저는 윤석열이 과거에 뭐 몇만 명 죽는 거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이다. 절대로요. 그 정신병자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다시 복귀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비극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후진 국가로 보겠냐는 겁니다. 네. 국가 신도에 대한 문제야 이거는. 맞죠.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이 그러니까 뭐 웬만한 보수 인사들이나 법 전공한 사람 윤석열이 돌아올 가능성은 없다. 근데 1%의 가능성이라도 지금 늦어지니까 불안해서 지금 사람들이 맞아요. 생각을 하고 있는 예. 건데 이런 게 자꾸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윤석열이 돌아온다면 국민이 내버려 두겠냐고요. 결국은 윤석열은 국민 손에 의해 죽는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되
뭐 민주당은 민주당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것을 하겠죠 지금. 왜냐하면 돌아오면 제일 먼저 죽는 사람들이 수거 대상들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같이 방송하는 사람이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방심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본인이 보기엔 다른 사람들이 방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러니까 동지들끼리 언어를 되게 세게 때리는 거예요. 니들 뭐하냐 하시는데 진짜로요. 우리가 왜 계엄 한 1, 2개월 전에 우리 방송실 사찰하던 놈 하나 있었다고. 네. 당시에 내가 계엄 이전에 방송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쫙 둘러보고 정말 특이한 놈 하나 봤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사람들 리스트 안에는 윤석열이 돌아오면 다시 작동되는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야. 다 같이 죽는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측면이 있어. 내가 사회적 또는 이런 윤석열 스트레스로 과몰입이 되면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필요하죠. 야야야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토닥거리는 게 아니라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 서로 힘이 안 됩니다. 김준혁 화이팅 해줘야지. 김준혁 뭐하냐 하면 되겠냐고. 그렇게 많이 해서 되겠어요? 이러면 이제 하고 아니, 싶은 그리고 의지가 또 이제 약간 좀 지금 풀리죠, 채팅창에서 걱정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보다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먼저 갈 거니까. 우리도. 아니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 별로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네. 걱정은 저희가 더 많이 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우리 푸나님께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오늘 방송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어야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막 이런 그래 걱정되는 건 좋아. 근데 너무 과몰입돼서 일상을 못 하는 거야. 아 자기도 직장 다니고 그게 또 더 뭐 힘들어요. 산책도 하고 뭐 이렇게 또 생활도 하고 하면서 아, 이 잘못된 거. 그럼 광장으로 나가서 네. 같이 싸워야지. 광장으로 나오지도 않으면서 그냥 과몰입돼 가지고 맞아요. 막 공격하고 저한테도 메시지 정말 막 계속 니들 뭐 하는 거야? 민주당 이 새끼들 나가 죽어 뭐 이것도 해결 못 해. 배지 때 뭐 그런 거 괜찮아. 그런 거 괜찮은데 제 지인들이 전화 와 갖고 막 이제 얘기하는 그때마다 저도 속이 터지죠. 아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긴다. 근데 8대0 파면 된다. 안 믿어. 이건 5대3이야. 5대3. 뭐 쟤네들이 원하는 프레임이죠. 완전. 그래서 맞아요. 예. 뉴스공장 들어봐봐. 이거 5대0이야 막 이러고. 아유 아니야. 아니에요. 다 각자의 위치에서 다 열심히 뭐든 다 하고 있어요. 국회의원들은 네. 국회의원대로. 뭐 저 같은 시민단체 또 고발하면서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다 우리가 더 두렵다. 여러분 네. 김어준은 예방주사예요.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데 예방주사. 그런 일은 저는 일어나기는 힘들다. 자 말씀드리고 자 1부 한번 끝내봅시다. 네. 아직 안 끝났군요.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아니요 이렇게? 1부 끝내고 이제 2부로 갈 거니까. 아. 네. 1부 끝.